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3월 23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시장이 또다시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무려 7.91%나 오르면서 천슬라에 또 바짝 다가갔어요. 그래서 기염을 토했고, 금리 인상이 기술주에는 나쁜 영향을 줄 거라는 그런 견해 자체가 이제 옛날 얘기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럴 정도로 강한 모습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채권 금리 상승과 함께 이제 주가도 상승을 이어가서 드디어 S&P 500 같은 경우는 200일 이동평균을 상승 돌파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런 이제 뉴욕 시장의 결과가 오늘 우리 시장에 그대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출발부터 0.6% 이상 상승을 한 상태로 출발을 했고, 잠시 이제 시작할 때 무렵에 방향을 좀 못 잡고 기다리던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이렇게 돌려 세웠고, 기관은 시작부터 오늘은 기관은 금융투자, 연기금 일제히 기관은 좀 강한 매수 우위를 하루 종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인들 같은 경우는 지수가 이제 상승을 계속하니까 지수 상승폭이 깊어지면 매도를 좀 내놓는 이런 모습은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 우위가 오후 들면서 조금 강하게 나타나면서 그래서 지수도 조금 더 오르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603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2,331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2,996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735.05포인트, 그래서 어제보다 0.92%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코스닥 시장도 출발할 때 이미 0.5% 이상 상승한 후에 출발을 했고, 그 이후에 약간 지수 상승폭이 좀 줄어드는가 하는 모습을 잠시 보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장 초반에 매수세를 보이던 개인들이 매도세를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게 이제 그런 영향을 좀 줬는데, 그 대신에 장 초반에 약간 매도 쪽에 무게를 두던 외국인들이 장이 흐르면서 매수 쪽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기관은 오늘 이제 하루 종일 일정 부분 매수 우위를 유지하는 그런 자세를 그대로 이어나갔고,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최종적으로 외국인들은 782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483억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개인들은 919억을 순매도를 하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930.57포인트, 어제보다 0.64% 오르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의 특징 중에서 오늘은 SK 하이닉스는 그대로 보합이었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9,500원이 올랐어요. 그리고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는 200원이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이게 집계가 조금 늦게 돼서 주요 10개 거래원 사이에 일어나는 집계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전체적인 것도 어제같이 특별하게 시간 외에 블럭들이 있는 경우는 또 이제 집계가 틀려져. 오늘 조금 제가 좀 기다려서 집계 나오기를. 그래서 시총 3개 종목은 최종 집계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오늘 363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 SK 하이닉스도 204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213억쯤 순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시지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가격이 치솟던 니켈, 이게 좀 진정세로 간다, 이런 것 때문에 배터리 업계에서는 이제 이 소재에 대한 불안함, 이게 이미 정점을 지났다, 이렇게 보이면서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고, 또 이제 테슬라가 어제
그 독일 베른에 있는 기가 팩토리에서 처음으로 이제 만든 자동차 출고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 앞에서 막 이렇게 춤추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거 이제 외신에 실렸잖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테슬라가 993불 98전 그러니까 거의 천슬라에 이제 또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도 오늘 이제 2차 전지가 움직이는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철강, 강관, 철근 이런 사이드에 있는 섹터에 있는 것들이 오늘 이제 비교적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이거는 이제 몇 차례 계속 거듭돼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그 철광석 원재료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결국은 철강 제품 가격으로 전이돼서 곧 철강 제품이 가격을 인상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 업체들의 수익성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제 이런 맥락으로 오늘 이제 그 철강, 강관, 철근 이쪽이 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하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이미 4월에 열연 강판, 냉연 강판 이거를 톤당 10만 원씩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반영이 되는 거고 또 러시아 최대의 철강사죠. 그 세베르스탈이 이자 지급이 어려워서 이제 부도 위기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이쪽 그 철강 쪽이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어제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오늘 4.61% 올랐는데 그거는 이제 그 아르헨티나에 있는 염호 거기에 있는 그 리튬 그 부분도 상당히 영향을 받은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섹터가 요새 뭐 매일 연속 상승 행진을 하고 있는 이 사료 관련 섹터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게 장기화로 가면 갈수록 곡물가는 계속 폭등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관련된 뭐 연일 그 상승을 계속 하고 있어요. 사료 회사들은. 그래서 특히 이제 그 곡물, 사료에 들어가는 기초 곡물이 되는 것들이 전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방 그쪽에 많은데 이것들이 특히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2월 23일 이후로 진짜 폭등하고 있어요. 그 이후로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료값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익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죠. 근데 여러분 아시면 이제 사료값 오르면 또 그 사료를 먹는 그 뭐 가축값이 오르고 그러면 이제 우리 식탁 가격도 오르고 이런 게 이제 계속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준에서 계속해서 어제도 강하게 또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금리 인상, 더 폭이 크게, 더 빠르게 해야 된다. 빠를수록 좋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덕에 은행권 주식들이 또 우리나라 이제 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무래도 금융권에 그동안 이제 막혀 있는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해 줄 거를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뭐 시중은행의 그 전세 대출 뭐 이런 것도 다 재개되고 그런 이제 그 움직임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이제 은행권도 좀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전 관련도 오늘 좀 움직였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그 정책적인 자체 정책 테마도 있고 또 그 아시지만 이제 그 8조 규모의 체코의 그 원전 입찰이 이제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이제 그 원전 관련주들도 좋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는 앞에서 잠깐 LG 에너지 솔루션 말씀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니켈 가격이 이제 안정화 단계로 간다. 그래서 이제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고 본다. 이래가지고 뭐 2차 전지 회사 또 소재 회사 이런 것들이 비교적 그 상승 쪽으로 터닝하는 그런 가닥을 오늘 잡은 게 오늘 시장의 이제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 얘기를 좀 하면 시장이 아주 이걸 뭐라 그래나요? 재밌다고 볼 수 있죠. 예. 어쨌든간 뭐 이유가 어떻든 주가가 오르면 주식 투자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그 파월 의장이 시장 금리를 생각보다 더 큰 폭으로 더 빨리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제가 그 썸네일 제목에서 달았던 것처럼 시장은 뭐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뭐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주가가 올라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그 이제 연준 위원 중에서 아주 그 손꼽히는 매파로 분리되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그 연준 총재가 어제 이제 또 그런 얘기 했어요. 연준이 보다 더 공격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연말까지 3%, 금리를 3%까지 올려야 한다. 그래서 더 빠른 게 훨씬 더 낫다. 더 빠른 게 더 낫다. 그 얘기를 이제 어제 강조를 했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 보면은 뭐 아랑곳하지 않고 나스닥이 1.95% 거의 2% 가까이, 그렇게 올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파되면서 오늘 아시아 증시도 괜찮았어요. 그 대만은 뭐 우리랑 비슷한 0.98% 정도 올랐지만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가 거의 3%에 육박하는 그런 상승을 보인 것 같아요. 잠깐 볼까요? 네, 오늘 3%가 올랐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계적인 시장으로 이렇게 똑같은 이런 게 이제 전파되는데 그럼 왜 시장은 이런 거 아랑곳하지도 않느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런 등식을 많이 생각했잖아요. 금리가 오르면 기술주가 고전한다. 이게 이제 종래의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 공식이 사라지는 건가 하는 의문도 들고, 과연 그러면 이렇게 금리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는 이런 동행, 금리와 주가의 동행이 가능한 거고,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당연히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거를 좀 짚어볼까 그래요. 그런데 먼저 이제 그 참 시장이라는 게 우리가 늘 생각한 거랑 다르게 움직이니까 시장은 시장한테 물어봐야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시장이 나타내는 움직임을 좀 따져볼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시장은 이미 작년에 연준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연준도 그렇고 자넷 옐렌 장관도 그랬고 뭐 그때 당시 그 2%가 넘는 인플레이션은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곧 정리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근데 연준이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시장은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시장이 그래 연준 말이 맞아.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예. 그때 이미 시장은 이러다가 이제 연준이 금리를 허겁지겁 생각보다 빨리 올릴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시장은 항상 영악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했고, 그 이후에 오랫동안 뭐 연준 금리 인상이 재료로서 시장에 영향을 주는데 이게 이제 날이 갈수록 신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신선감이 떨어진다, 재료로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시장에 자꾸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자꾸 반영이 된다. 그래서 이제 각종 조사나 이런 거를 보면 최근에 그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참여하고 있는 연말까지의 그 금리 수준이, 실질금리 수준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조사나 뭐 이런 예측치를 보면 거의 3%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얘기하는 3%까지 올려야 된다. 이게 그냥 막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시장은 얘 잘하면 이게 연말까지 3% 가까이 가겠네. 이런 생각을 이미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지금 이제 6번 더 올려야 되잖아요. 바쁩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큰 폭으로 그렇게 진짜 잘못하면 막 1%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이미 시장이 알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이미 그거를 다 알고 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예요. 시장이 이미 알고 있어서 그래 그거는 다 알잖아. 그러니까 별로 겁을 안 먹어요. 긴축. 그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술주가 금리가 오르면 나쁘다. 왜? 기술주가 이제 그 안고 있는 뭐 그 론, 부채에 대한 부담의 문제 이런 건데 실제로 미국을 대표하는 그런 이제 거대 기술주들을 보면 돈이 많아요. 생각보다. 대부분 기술주들이 이제는 벤처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채 끌어다 그런 기업이 아니에요. 이미 돈이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현금 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과거랑 조금 달리, 기술주에서, 그냥 기술주는 다, 금리 오르면 고전해.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그들이 너무 커고, 너무 현금 부자다 하는 것도 이제 여기 이유 중에 하나를 넣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이제 긴축에 들어가서 연준이 금리를 손댈 때, 금리를 한꺼번에 손대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스텝 밟아가면서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이번에 이제 1차가 됐고 2차, 3차 뭐 이때까지는 오히려 주가가 했었다. 그런 이제 학습 효과를 또 시장이 그것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합쳐지니까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세게 말해도 겁을 안 먹는 거예요. 그거 우리 다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래도 뭐 어려워도 돈 버는 건 다 기술주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말하자면 이제 뭐 커머디티나 그런 것들의 움직임은 이거는 그야말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거죠. 그거 걱정 안 한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뭐 영원히 전쟁을 하겠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는 전쟁만 끝나면 급속히 안정을 찾을 게 분명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시장은 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유가를 이렇게 오르게 자꾸 자극을 주는 그런 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유럽 자체 말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 현실적으로. 뭐 계속해서 러시아에서 그 석유를 사다 쓰던, 그래서 전체 석유량의 뭐 30% 이상을 막 차지하고 이런 나라가 이걸 어떻게 금수를 하면 이 나라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 지금 전쟁이 이미 이제 한 달이 넘어가는데 이렇게 돼도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스 송유관이 하나도 잠긴 게 없어요. 다 정상적으로 된다는 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유럽은 암만 그래도 그거 안 할 거라는 거죠. 요즘 여러분 잘 아시면 자국에 피해가 나는데 그걸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전쟁이지만 자국 국민이 추워서, 그거 되겠어요? 독일 같은 경우에 뭐 전기 값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100만 원 나온다며요. 그게 막 튀니까, 가격이 튀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시장은 오히려 별로 안 놀래. 금리 별로 안 놀래. 이제 이런 생각.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해서 그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원자재나 에너지나 곡물 가격이 급속히 안정이 되면 연준도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 큰 폭으로, 그 긴축을 해 나가는, 금리를 올리는 이런 거를 조금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이 크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최악으로 갔다가 오히려 속도 조절하면 시장에 더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있고, 뭐 이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된 거죠. 그럼 이제 우리 시장도 이제 고생 끝 봄날이냐. 근데 지금 우리 시장은 조금 달라요. 오늘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랑 산업 구조가 비슷한 대만하고 우리하고 좀 움직이는 게 비슷하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우리도 수출주도 국가이기 때문에 수입 가격이 오르면 우리는 고전할 수밖에 없어요. 수입 가격이 오르면. 그래서 우리가 뭐 미리 예견해서 그렇게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우리 이제 좋아. 뭐 이랬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먼저 막 시장이 막 이렇게 흥분해서 막 그렇게 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분위기 방향은 동조를 한다 그래도 우리가 막 앞장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 뭐 3월 달 들어서 20일까지도 20억 달러 정도 무역 적자가 이미 나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그게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수입 가격을 올리는 게.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수급상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줘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주려면 여러분 뭐가 어떻게 되겠어요? 원자재, 에너지, 곡물 이런 게 안정이 되는데 그냥 잠깐 흔들리는 거 말고 추세적으로 안정이 돼야, 그래야 이제 우리 시장이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다. 그래야 외국인들이 산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시장이 이런 시소 타는 것 같은 이런 이제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상승을 한다 그래도 제한적 반등이라고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이미 한시적으로 정해놓은 데까지 올라가는 그거에 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그럼 어떻게 세워야 되냐?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메인 포트는 그냥 지키고 나머지 가지고 일부 트레이딩 하는데, 여기서는 반드시 짧은 이익 실현이 필요하다. 여러분들한테 단타를 뭐 권유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오해해서 댓글 달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기다려요. 근데 제 경험에 의하면 이런 때는 그렇게 해서 조그만 수익이라도 얻어서 쌓아놓는 게 나중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거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 있잖아요. 빠사오팔인가요? 그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거기에 대상이 되는 종목은 이미 제가 다 작년 연말부터 알려드렸고, 오늘도 보면 다 그런 데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최고의 대응 전략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제가 오늘 다시 드립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여러분 고무적인 게 있다는 게 뭐냐면, 제가 40몇 년 동안 시장의 경험에 의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시장에 좋은 재료가 나와요. 호재가 막 터졌는데 생각보다 시장이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상투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이번처럼 이제 악재잖아요. 금리를 겁나게 오르겠다, 빠르게. 그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악재를 안 먹어요. 이러면 이게 뭐냐면 거의 그 바닥권의 에너지 축적 기간으로 보는 게 맞았었다. 이건 뭐 경험칙입니다. 그러니까 맞았었다. 이런 게 저는 이제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지만 오늘도 이거는 그냥 우리는 이제 조금 꽃샘추위를 좀 더 겪고 좀 딴 나라 증시보다 좀 심하게 갈 수는 있지만 그 전체적인 방향은 봄으로 좀 한 발짝 다가가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황은 이렇게 정리하고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